안녕하세요, 베가스 엘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온 지 15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거를 5가지를 골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입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장롱면허였거든요. 운전을 서울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의 LA에서 살았었는데요. LA에서 한 1년 정도 그냥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게 됐고, 그때 그래서 라스베가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에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운전을 안 하면 집안에 콕 박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운전을 하면은 이 자유의 반경이 너무너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시자마자 운전면허 따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미국에 아마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뉴욕이 아니고서야 운전을 안 하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면허를 꼭 따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이랑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 차가 없으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운전을 샥 해가지고 나가는 게 좋은데요. 이 차 안에가 내 공간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피스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이 내 공간이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사실 그 자기 방을 만드시는 것도 너무 강추를 드리는데, 방이 여의치 않으신다면은 작은 테이블이나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있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저는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한 2년 전부터 제 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출근하듯이 제 방으로 맨날 가는데요. 이 운전과 자기만의 공간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가 있겠죠. 미국에 와서 영어를 못하면 사는 게 조금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문할 때도 그렇죠.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치폴레나 서브웨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면 질문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물어대는 거야. 그리고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항상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좀 사줘. 남편이 너 영어 웬만큼 하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질문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다 썼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제가 서브웨이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뭐 어때? 나는 외국인인데 내 세컨 랭귀지인데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깨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시도를 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자그마한 성공에서 비롯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크게 잡지 마시고 조금맣게, 오늘은 영어 한 단어, 2단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못 하시는 게 있으면은 그걸 공책에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오시면 일단 영어를 조금은 하시는 게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해봤습니다. 일하는 것도 왜 그렇게 망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바베큐 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너무 우울하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 회사를 한국에서는 10년 정도를 제가 다니다가 미국에 딱 떨어지니까 소속감이 딱 없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니까 그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여차여차 굉장히 망설이다가 딱 했는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일 자체는 물론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돈이 짭짤하게 들어오니까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 혼자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뭘 해봐야 경험을 하고 그 성취를 하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그냥 방에 콕 박혀서 난 너무 우울하기만 하고 약간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해외 생활을 하시게 되신다면 뭘 배우시던지 아니면 작은 파트타임 잡을 해보시던지 이렇게 나가서 뭐든 너무 두렵죠. 그래도 해보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건강이 자신감의 기본입니다. 모두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주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아팠을 때 한 달 정도를 침대에 있었을 때 그때 아주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이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오와르르입니다. 그래서 뭐 남 챙기는 것도 좋고 내가 일하고 내 성공하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사실은 건강이 내 건강, 특히 나를 챙겨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PT를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아프고 조금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울해지면은 사람이 움직일 힘이 나지 않습니다. 약간 저도 변명인데 사실 근데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살도 너무 안 찌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감의 근원은 나의 건강, 그거를 받쳐주는 또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울할 때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일단 일어나, 일단 뭐든 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가서 햇빛이라도 쐬고 걸어 다니고 뭐든 해야지, 그리고 뭐 청소라도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게 정말 우울할 때는 쉽진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감, 나를 위한 것은 결국은 나의 건강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 어느 순간에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는 친구들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그렇게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2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I 성향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제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외롭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랑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맞춰가면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이 혼자 있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치관이 딱 정해진 다음에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되면은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단한 인간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런 기회가 많이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혼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참 많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이 비자발적인 고독이 정말 이 자발적인 고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는 그냥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과정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최근에서야 깨닫게 된 건데요.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그다지 없다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남의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어요. 아, 이걸 내가 지금 하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이걸 하면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해. 내 나이에 뭘 이런 걸 해. 약간 이런 식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의 관심을 받는 것도 싫고 이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유대를 쌓고 이런 게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알았죠. 아,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사실 제 친구들은 제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제 인생이 너무 넓어집니다. 나의 자유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배움입니다. 뭐든 배우시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뭐 요리를 배우고 싶어? 와인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영어를 배우고 싶어? 책을 더 읽고 싶어? 철학 배우고 싶어? 미술, 음악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온라인으로 루트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김익환 교수님이 하시던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이나 뭐 스피치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됐었고요.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 읽는 모임도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줌으로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배움을 딱 끊었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배우질 않았었는데 이거 배움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그 지식에 확장되는 그런 행복이 있고, 그리고 시간도 잘 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루트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걸 배워보시던지, 다이어리 쓰는 걸 공부를 하시던지, 여러 가지 서예도 배울 수 있고 뭐 캘러그라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외롭고 시간이 너무 많고 이랬던 게 문제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배움이라는 거를 제 생활 속으로 싹 집어넣으니까 생활이 루틴으로 착착착 정해지면서 그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배우는 거 정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만의 꿀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을 배우시고 작은 성공을 계속해 나가시고 나와 친해지고, 그리고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계속 배우시는 거, 이게 저의 꿀팁이었는데요. 또 다른 꿀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딱 변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뿌듯하고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찾으셔서 꼭 재밌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